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가로 이제 그 벤저민 프랭클린 7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친구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그 벤저민 프랭클린을 이제 그 국영 인쇄소 사업자로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했던 그 주지사 밑에 어떤 이제 지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.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이 역시도 또 교훈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일단은 친구에 대해서는 그 새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지난번에 빚을 지고 나서 도망가 버린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, 일단 우선 첫 번째 이제 왓슨이란 친구가 있는데, 이 친구가 이제 가장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도 좋고 바른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일찍 죽었다.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교훈이라는 게 이런 거죠.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사람인데 이제 일찍 죽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. 근데 인생사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.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오즈번과 이제 렐프라는 친구로 이제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오즈번이란 친구도 이제 그 나중에 서인도 제도,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영국의 어떤 식민지가 이제 나중에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그 서인도 제도에 이제 가가지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괜찮게 돈을 벌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죽었다라고 합니다. 이 렐프라는 친구가 이제 좀 오래 가는데, 이제 좀 재밌는 좀 일화가 좀 있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 렐프는 시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좀 재능이 없다, 시에 재능이 없다라고 해서 말렸다라고 해요. 그러다 결국에는 이 렐프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서 이제 친구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, 그래서 각자 이제 내 친구가 다 시를 쓰는 취미가 있었는데, 이제 글을 읽고 시를 쓰는 취미가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 다 각자 시를 한번 써보자. 그리고 누가 가장 잘 썼는지를 한번 판가름을 해보자. 이렇게 해놓고선 이 렐프의 그 시를 주로 이제 그 오즈번이라는 친구가 막 비판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렐프가 이제 벤저민 프랭클린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내가 쓴 글이지만 네가 썼다라고 얘기를 해보고, 그때 이제 그 비판을 잡고 가는 오즈번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.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. 그래서 렐프는 막상 내가 몸이 아파서 시를 못 썼어라고 하고 자기가 쓴 시를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넘겼고요.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렐프와의 약속대로 자기가 썼다라고 이제 속이는 거죠. 렐프의 시를 두고. 그래서 읽어줬더니 항상 비판을 가하던 오즈번이 너무 잘 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, 네가 이렇게까지 시를 잘 쓰는 줄은 몰랐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. 이걸 보고 렐프가 이제 마침내는 뒤에서 엄청 웃으면서 이제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. 거봐, 오즈번은 내 시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. 그리고 나 자체를 싫어서 내 시를 폄하한 거지, 시 자체는 내가 못 쓰는 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이 렐프라는 친구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포프라는 유명한 시인인데, 이 사람의 시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시인의 길은 떠났지만 나중에 이제 산문, 이제 소설이나 이제 긴 글을 쓰는 쪽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서 이 렐프라는 친구는 글을 쓰는 일을 계속 평생 하게 되는, 그쪽의 어떤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너는 시에 재능이 없어 라고 했던 이 친구가 막상 또 본인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더니, 그래도 시는 아니었지만 소설이나 산문을 쓰는 쪽으로 자리매김을 했다.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는 이제 괜찮은 친구들인데 의외로 좀 빨리 죽었고, 그 중에 좀 재밌는 또 이제 글을 좀 남긴 게 하나가 있는데, 오즈번이란 친구가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.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이제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제 죽은 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줄게 라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,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쉽다 이런 표현을 좀 우스갯소리로 글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. 이제 친구 관계는 이렇고요. 그 다음에 그 키드 지사라고 해서 이 벤저민 프랭클린에게 이제 그 국영 인쇄업자로서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돕겠다라고 말한 이 지사와 벤저민 프랭클린의 관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, 여기서도 역시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. 알고 봤더니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이 키드 지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, 어쨌든 정치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냐면,
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. 위험한 인물입니다. 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작 또 줄 거는 없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데 뭔가 자기가 주고 싶은 건 없는 거죠. 그래서 입에 발린 말만 주로 하는 사람이었다.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회고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것만 단점이었고 그렇다고 또 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대요. 정치권에서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모든 사람에 잘 보이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이제 기분을 올리고 마치 도와줄 것처럼 그런 형태로만 일을 이렇게 벌리는 형태로만 이렇게 몰아만 가고 실제로 도움은 하나도 안 주더라. 그래서 여기서도 이 과정이 나옵니다. 이 키드 지사랑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됐는데 이 지사가 영국에 좋은 인쇄 기계들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그 기계들 한번 골라봐라 네가 그렇게 해놓고선 영국으로 보냈답니다.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졸지에 이때 배를 타고 영국에 가게 되는 경험을 해요.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견문이 넓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인쇄업자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 키드 지사인데 이제 이름이 근데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그러더랍니다. 아니 지금 그 키드 지사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인쇄 기계를 사러 온 거냐.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여기 키드 지사가 쓴 신용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신용장을 보여주면서 이게 돈을 빌려서라도 이 기계를 살 수 있게끔 키드 지사가 글을 써줬다라고 했더니 관련 이제 은행 종사자들과 인쇄업자들이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. 아, 이 사람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다.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나중에 돈을 치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. 이것을 벤자민 플랭클린이 듣고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아, 역시 경험이 많은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구나. 아버지는 이 규모가 큰 사업하는 걸 말렸잖아요. 그러면서 아,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성격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. 정치권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깨닫습니다. 그러면서 아, 신용 없는 사람이 신용장을 써주다니 라고 하면서 이제 한숨을 짓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. 하지만 어쨌든 이 영국에 또 이제 오게 됨으로써 영국 런던에서 이제 이후에 새로운 또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.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